언론들이 두 가지 이슈에 다 집중을 했어요. 다. 하나는 뭐냐? 쿠팡. 쿠팡 나쁜 새끼들 진짜. 쿠팡이 4년간 알고리즘 조작해갖고 지들이 직접 지들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판매 많이 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공정위가 요번에 1,400억, 공정위 사상 제일 많은 그런 과징금 부과를 했다는 거. 그 이슈가 오늘 언론들이 엄청나게 주목한 이슈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 푸틴이 북한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슈가 오늘 아주 뜨거웠던 이슈인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슈는요. 제가 제목을 안 적어왔네. 오늘 네 번째 이슈는요. 제가 메인 제목으로 잡았는데 쿠팡 사태. 쿠팡이 요번에 4년간 알고리즘 조작하고 직원들 한 7,000명 동원해가지고 댓글 부대 만들고 해갖고 지금 운영했다. 그런 발표가 났지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 쿠팡이 상품 나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글한테 2,249억 부과한 이후 지금은 최고라고 하지요. 쿠팡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쿠팡이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 제품을 유통하는 거잖아요. 유통하는 건데 그 물건 중에서 쿠팡이 직접 개발한 PB 상품이 있어요. 혹은 직거래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팔 때 쿠팡한테 훨씬 더 돈이 많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통하는 상품이 아니고 지들이 직접 개발한 PB 상품이나 아니면 매입 상품을 훨씬 상단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많이 팔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불공정 거래죠. 다른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4년 반 동안 64,250종의 PB, 직매입,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직원 2,000명, 7,000명이 아니고 2,000명. 2,000명을 동원해서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 구매 후기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침이 있어, 지침이. 뭐 긍정적으로 써라. 사진을 찍을 때는 회사가 안 보이게 해라. 이 지침까지 주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알고리즘 조작해갖고 100위 이하에 있던 생수를 1위까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쿠팡이 어떤 기업입니까? 쿠팡이 지금 뭐 국내 이커머스 1위 회사인데 얘네들이 1위 되는 동안 어떤 짓을 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배송 물류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요. 그런 거 항의하는 사람 있으면 블랙리스트 만들었고요. 한국 아마존을 꿈꾸는 1위 기업인데 이렇게 어두운 민낯이 있는 거지요.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쿠팡이 막 분노해. 뭐라고 분노하냐? 우리는 알고리즘 조작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직원들이 쓴 댓글은 뭐라는 겁니까? 정보 제공용이래. 야, 이런 웃긴 새끼들이 있어요. 진짜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그냥 걸렸으면은 죄송합니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온라인에서 자기들 물건을 알고리즘 조작해갖고 막 1위를 올리잖아요. 먼저 보이게. 그게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직원들이 매장에다가 물건들 자기들 마음대로 진열하는데 이게 문제되냐? 오프라인에서 직원들이 판매하고 싶은 것들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는 거 그거하고 온라인에서 우리 물건 좀 앞에 보이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야, 이게 안 다르냐? 진짜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새끼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신문들이 거의 다 사설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 비판하는 사설이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알고리즘 조작 검찰 고발된 쿠팡, 시장 흔들기 엄벌하라.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며 쿠팡은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개가 넘는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는 거죠. 쿠팡 랭킹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거죠. 쿠팡은 또 임직원 2,000명을 동원해갖고 자사 상품만 7만 개가 넘는 후기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게 셀프 리뷰가 아니고 진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한 것처럼. 나중에 이거 걸렸거든요. 이거 2021년에 걸렸대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임직원이 했다고 표시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람들은 몰라. 클릭해 들어가야지 임직원이구나.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과 댓글 조작은 인터넷 경제 시대의 중범죄다. 경향신문이 볼 때는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PB상품 납품 자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쿠팡이 엄청나게 아나무인이에요. 적반하장.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뭐라고 하냐. 오프라인 매장도 저마다 자사 PB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한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지랄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어이가 없다는 거죠.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순위와 오프라인 매장 진열은 성격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이 두 개를 비교합니까? 쿠팡은 국내 전자상거래 1위, 택배, OTT, 음식 배달 분야 2위인 대형 플랫폼 기업이다. 혁신 기업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불법, 탈법 경영에 노동자 쥐어짜기로 악명이 높다. 새벽 배송 중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고 채용 배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일용 계약직 노동자 16,450명을 6년 넘게 관리해 왔다고 의심도 받고 있다. 쿠팡은 정말 악랄한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 거는 사실은 쓰지 말아야 돼. 근데 로켓 배송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오늘부터 쓰지 말아야겠어요.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빨라 사후 처벌만으로는 질서 잡기가 어렵다. 공정위의 이번 쿠팡 제재도 사건 발생 5년, 공정위 조사 3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야, 이게 오늘 결과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사건 발생 5년 만에 나온 거예요. 5년 만에. 근데 5년 동안 쿠팡이 얼마나 컸어요?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은 주장이 뭐냐? 빨리 쿠팡 같은 공용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제촉진법을 만들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에도 이야기하죠. 자기 상품 많이 팔려고 알고리즘 조작해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린 쿠팡. 쿠팡은 독자 상표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떨어져 쿠팡 체험단을 통한 구매 후기 수집이 어렵자 임직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매기게 했다는 거죠. 쿠팡은 자기 상품을 팔기도 하지만 거래 수수료를 받고 중개 상품을 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돈 받고 중개 상품 팔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더 이득을 많이 주는 직거래라든가 혹은 PB를 위해서 검색 순위 조작하는 거. 이거는 쿠팡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조처라는 거죠. 이게 맞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2023년 8월까지 장기간에 걸친 법 위반 기간의 매출액을 고려해 법 규정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 이런 공정위의 조처에 쿠팡은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바라는 조처라고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조작하고 댓글 부대 운영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거래. 공정위가. 아니, 난 진짜 이런 새끼들 보면은 막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아니, 지들이 지금 소비자의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을 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켜줬다는 거 아니야. 야, 황당해요.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간들인데, 그런 새끼들이 자기가 마치 엄청난 헌법주의자처럼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아, 지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요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해놓고 오히려 공정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해. 아, 앞으로 이러면 로켓 배송 상품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어. 그러고 있어요. 하지마. 누가 하래? 하지마. 황당하죠. 아, 앞으로 이러면 로켓 상품 안 할 거야.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지마, 이 새끼들아. 누가 하래?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런 거 보면 분노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쿠팡 앞으로 아웃 안 써. 사실 이렇게 해줘야 돼. 사실은. 야,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습니까? 로켓 배송 서비스 유지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고 협박을 해요. 아, 이럴 수가 있냐. 한국일보 알고리즘 조작 직원 동원 후기 1위 쿠팡의 민낯. 아까 말했죠. 100이었던 상품이 갑자기 1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까 이 얘기는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 비슷한데, 쿠팡이 이커머스 1위 오르는 동안, 성장하는 동안 그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는 거죠. 배송과 물류 과정에서 사고가 끊임이 없었고, 그리고 누군가 항의하는 사람 있으면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채용 배제했고,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데 엄청 뒤로 보니까 지저분하고 불법과 어두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쿠팡은 공정위에 대해서 알고리즘 조작이 아니며 후기는 정보 제공용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일보 정신 차려라. 소비자들이 돌아서기 전에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돌아서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야. 안 바뀌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몰라,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정치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같은 새끼들 왜 안 바뀝니까? 저지랄을 해도 요번에 이 여론조사 갤럽 21%에서 5% 올라갔고 26% 나왔다고 언론들 나는 웃겨 죽겠어. 아니 21%에서 26% 나오면 그게 5% 올랐다고 좋을 일입니까? 이게 좋은 거야? 갤럽에서 윤석열 지지율 5% 올라가니까 언론들이 보도 어떻게 썼냐? 2주일 만에 5% 상승. 그러고 있어. 야, 이게 5% 상승했다고 이게 좋을 일이냐? 제목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냐? 지금 몇 주째 20%네. 20% 지금 박스권.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대에서 21%나 5%나 25%나 끝까지 올라간 게 뭐 자랑이야. 근데 나는 그 20%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웃긴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지지율이 한 5% 이하로 나와야 돼. 5% 이하로. 근데 지금도 여전히 25%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윤석열 같은 것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25%만 보고 가면 돼. 그거 아니니까. 부산
대구 경북과 부울경은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다르긴 못 알아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다르다고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선거날 되면 똑같은데. 요번에 부울경만 사실은 이렇게 국민의힘한테 몰표를 주지 않았으면요, 범야권이 200석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심판할 수 있었는데, 난 정말 부울경 사시는 분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 보잖아요? 부울경에서 또 지지율이 안 나와. 안 나와도 이 정부는 부울경 눈치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선거하면 어차피 또 밀어줄 건데 뭘. 응? 진짜로 이 정부는요, 부울경, 이 보수 정권은 부울경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마 개돼지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해주고 좋아한다? 아니요? 엄청 만만해 보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뭐 여론조사에서는 나에 대해서 안 좋지만 어차피 선거하면은 나 찍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죠. 실제로 그러고 있고 지금. 아,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럴 때 한번 제대로 심판을 해줘야지. 보수 정권들이 정말, 부울경, 대구 경북, 우리에 대한 그런 묻지마 지지자들이 아니네? 두려워하고 더 오히려 신경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묻지마 지지해갖고 되겠습니까? 아, 정말. 보수 언론들도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설이 나왔습니다. 알고리즘 댓글 조작으로 기록적 과징금 맞은 쿠팡. 1,400억은 공정위가 국내 유통업체에 물린 그 과징금 액수로는 사상 최대라는 거죠. 쿠팡의 1분기 영업이익의 2.5배라는 거예요. 2.5배가 아니고 진짜 이런 기업은 이런 부정한 기업은요, 망하게 돼, 망하게. 근데 이것들은 또 뭐합니까? 아, 우리 망하면 우리 직원이 3만 명 넘는데 직원 어떡합니까? 그 직원을 또 볼모로 잡지, 그때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에 더 이익이 되는 PB, 직매입 상품을 우선 노출한 건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크다. 당연한 거죠. 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5점 만점의 평균 4.8. 야, 별점을 줘서 구매 유도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침이 있어. 장점 위주로 서술할 것. 회사가 사실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후면 지침까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큰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였다면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쿠팡 측 뭐라고 합니까? 유통업체의 상품 진열을 문제 삼는 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 정말 너무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나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 아니, 알고리즘 조작, 댓글 부대 운영해갖고 순위 바꿔서 올린 게 지금 유통업체의 상품 진열이래요. 이런 새끼들이 혁신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품 진열, 그냥 일반적인 오프라인 상품 진열과 같아요? 아, 정말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오늘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큰 이슈가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저께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서 과징금과 고발 조치한 거,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 큰 이슈는 푸틴이 이번에 북한을 24년 만에 방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예민하게 봐야죠. 방문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 지금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러시아가 북한한테 군사기술을 넘겨줄까봐 이게 걱정인 거죠. 이 내용은 내일 사무리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오늘 주말 저녁입니다. 주말 저녁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영화방송과 사무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사무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좀 성실하게 해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료와 월세 특위로 함께 하시면 사무리가 더 큰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시청료가 우리 사람 IG가 유지되는 유일한 사실은 수입원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전한 기업, 건전한 사회적 기업, 사람 ING를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료로 도와주시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